지금 막 20일선을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가 당장 급락했지만 잘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 마감한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주 그리고 항공 그리고 방산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본인 계좌에 우주, 방산, 항공 관련주 없다 하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시면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 쇼크였습니다. 근데 왜 이놈은 사라고 하느냐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닝 쇼크로 매출액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QOQ로 역시 마이너스 26%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로 보셔도 매출액이 4% 증가를 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역시 23%로 줄어들면서 YOY나 QOQ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흐름이 굉장히 별로였다. 하지만 이제 당기순이익의 경우 흐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17% 정도 성장해서 873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엇갈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의 흐름을 보였는데, 자,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중요할까요? 오늘 주가만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였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을 볼 때는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이번 기회에 그래서 회사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회사 전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생긴 거 말고 영업이익 외적으로 생긴 거 투자 활동일 수도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들의 가치가 처음 구매했을 당시의 가치보다 높아졌을 때도 이익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회사 자체가 가진 역량이기보다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또는 상황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사의 능력이나 가치를 따질 때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였습니다. 앞서 공부한 거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영업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근데 영업 외적에 플러스 알파인 것은 수익을 본 거죠.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된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다 라고 봤을 때는 회사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거니까 주가 흐름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 그 플러스 알파 된 이유가 단발성이다. 이번 분기에만 플러스고 다음 분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주가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이 플러스 된 이유 혹은 마이너스 된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그리고 항공엔진 그리고 시큐리티의 매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들이 평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이제 주된 이유로는 전쟁도 있고요, 공급망 이슈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무기 개발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 신무기 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자체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정밀기계 그리고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상업설비 등 이제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이를 이제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은 YOY로 했을 때 플러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업이익을 마이너스로 만든 요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플러스로 만든 요소가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봤을 때 영업이익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3분기나 4분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반면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산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으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 원자재는 가격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일부 상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때 무기 개발비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 개발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는 거니까요. 그리고 해외 무기 수출 실적이 사실상 4분기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8월에 폴란드와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실적이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주가에 반영이 한 차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느냐 한번 봤을 때 폴란드의 K9 이외에도 11월에 천무 발사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구체적인 수주 시기와 금액 품목에 대해서 합의를 할 계획이라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드백이라는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호주군의 수출을 노리고 개발을 한 것이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늦어도 3월 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다시 뭐 K9 수주전 때와 같이 상승을 보여주겠죠. 이 K9 때도 수주 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뻥튀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남은 천무발사대 그리고 레드백까지 주가에 반영될 경우에는 얼마나 더 튀어 오를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한화 디펜스에서 개발을 한 무기인데 이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종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4분기에는 충분히 반전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그걸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실적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다 하고 주워 담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마감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기회는 지나간 거냐 봤을 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중국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이 상해 혹은 홍콩 뭐 심천이라든지 이런 중국 시장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물량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주 수급이 활성화가 되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침 한화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 그리고 항공 방산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봐도 매우 괜찮습니다. 차트로 봐도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목을 공략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남겨드리기도 했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스윙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21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21선을 돌파를 했죠. 이 노랑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돌파하는 순간 상승, 당분간은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셀트리온으로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순간 당분간 주가는 상승을 보여줬죠. 다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주가 하락하죠. 그러다가 다시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21선 돌파를 해주니까 주가 상승 보여주고요.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주가 하락을 보여줍니다. 다른 뭐 코스피 종목 가지고 와서 보셔도 뭐 비슷한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현대차로 한번 볼까요? 현대차로 보셔도 자, 여기 20선 돌파를 하니까 당분간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죠. 20선 이탈이 나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0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네요. 60선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20선을 돌파해주면서 상승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뭐 20선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 급락하기 시작하죠. 뭐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결과론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트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꽤 유효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표를 우리는 이용 안 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보시면 지금 막 21선을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가 당장 급락했지만 잘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 마감한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늘 아침에 하락한 분은 어닝 쇼크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주가의 기대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앞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뭐 급락이 나온다 하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보아 가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 상태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한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고, 우주 그리고 항공 그리고 방산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포트에 우주 방산 항공주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략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공략법이나 더 다양한 종목 받아보고 싶시다 하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입장하시고, 뭐 별로다 싶으시면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별로다 싶으면 뭐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저와 소통하시면서 주식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